치킨공화국, 우리나라의 또 다른 별명이죠. 심지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마저 세계 최고의 치킨이 있는 곳이라고 인정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통계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치킨집이 약 4만 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47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브랜드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먹어도 2년 가까이 매일 다른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치킨 시장은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메뉴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 국민이 이름만 대면은 그거 하고 알만한 그런 메뉴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죽하면은 신호등 치킨 같은 그런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 메뉴까지 나왔겠어요. 어떻게든 신메뉴를 만들어 보려고 그야말로 온몸 비틀기를 하다가 그런 것들도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시도 중에 바로 BHC의 뿌링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즈닝 치킨 시장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뿌링클의 탄생 비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기업과 브랜드의 감추어진 이야기를 해석해보는 시간, 브랜드 디코드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이야 BHC 하면 뿌링클, 마초킹이라는 이름이 바로 튀어나오지만 사실 지금 BHC의 대표 메뉴들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BHC의 초기 히트작은 지금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일종의 스낵류 치킨이었어요. BHC의 원래 이름은 별하나 치킨이었는데요. 1997년에 시작해서 초기에는 야채 치킨처럼 기존에 없던 좀 독특한 메뉴를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려고 했던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에 그 유명한 콜팝 치킨을 개발하면서 메가히트를 쳤어요. 저도 학생 때 학교 끝나고 이거 종종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콜팝의 성공 이후 2000년대 들어서 별하나 치킨은 그 이니셜을 따서 BHC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지금 와서는 이 BHC가 Better and Happier Choice의 약어라고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뭐랄까 약간 럭키 금성에서 시작됐던 LG가 나중에는 Life's Good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게 된 거랑 비슷한 느낌이려나요? 아무튼 BHC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이 치킨 브랜드는 꾸준히 가맹점을 확장해 나갔어요. 기존 치킨 브랜드들이 잘 공략하지 않던 이 스낵 시장이나 신메뉴 분야를 개척하면서 매장을 450개까지 늘려나갔죠. 이후 2004년 BBQ에 인수되면서 점차 우리가 아는 그 치킨 브랜드 BHC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도 이게 업계 1위와 3위의 M&A라고 해서 꽤나 화제가 많이 됐었죠. 그러다가 2013년에 들어서 BHC는 다시 사모펀드에 팔리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BHC의 본격적인 날갯짓은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업력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는 사실 한참 동안 자신들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없었어요. 물론 브랜드 차원에서 내세우는 대표 메뉴가 있었죠. 해바라기 우유를 사용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한 이 해바라기 후라이드 같은 메뉴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꾸려나가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전국적으로 메가히트를 기록해서 뭔가 파급력을 지닌 BHC 하면 딱 이거다 하고 떠오르는 그런 메뉴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BHC가 BBQ의 세컨드 브랜드로 있다는 포지션 자체가 독자적인 히트 상품 개발의 한계로 작용한 점도 있었을 거고요. 앞에서 언급했던 콜팝이 그나마 메가히트에 가장 가까운 메뉴였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콜팝은 어디까지나 간식류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주력 캐시카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죠. 운영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확 키워서 나중에 다시 비싸게 매각을 해서 차익을 남기든 어느 방향으로든 이 딜이 성공적으로 먹히려면은 결국 BHC에게는 새로운 도약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사모펀드에게 인수된 이후 이 독자 경영에 나선 뒤로부터는 BHC는 일명 치킨 혁명이라는 타이틀까지 내걸고 아주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에 나섭니다. 당시 BHC는 딱 하나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없던 것을 내놓는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말 별의별 메뉴가 다 쏟아져 나왔죠. 특히 이 시기에 BHC는 묘하게도 우리가 아는 그 흔한 빨간 양념치킨에서 벗어나서 뭔가 샐러드나 요거트 같은 상큼함을 구현하는데 약간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한두 가지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둘 다 지금은 단종된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요레요레 치킨이에요. 이거는 BHC가 독립경영을 시작한 직후 아주 야심차게 내놓은 메뉴였는데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치킨무랑 양념 소스를 과감히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순살 치킨 텐더 위에 새싹 샐러드와 허니레몬 요거트 소스를 같이 곁들여 먹는 그런 방식이었죠. 초반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출시 첫 해 120만 개 판매를 돌파하며 일명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긴 했습니다만 이 요거트 소스의 생소함과 좀 호불호가 갈리는 맛으로 인해서 2017년에는 조용히 단종이 되었어요. 다음으로는 치킨혁명 2라는 타이틀과 함께 출시된 별코치 치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름 그대로 치킨을 코스 요리로 별에서 온 코스 치킨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에피타이저로 리코타 치즈 샐러드, 메인 디쉬로 그린 드레스 치킨, 그리고 디저트로 치즈볼을 즐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시가 됐어요. BHC는 이 메뉴가 출시 100일 만에 무려 40만 개나 판매되었다라면서 홍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성과는 사실 전적으로 드라마와 모델의 인기에 기댄 반짝 효과였습니다. 배달 음식인 치킨을 코스로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주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이 그린드레스 치킨 맛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호불호가 갈렸던 게 발목을 잡았어요. 이 메뉴가 가성비가 좋지 않다, 일각에서는 이게 별창렬 치킨이다, 이런 오명까지도 입었을 정도니까요. 결국 이런 제품 한계를 넘지 못하고 2017년 2월경에 별코치 치킨 역시 단종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당시 별그대가 불러온 치맥붐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별그대의 주연 배우를 전속 모델로 쓰고 아예 별그대를 메인 테마로 개발한 치킨이 이 정도밖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는 그 자체로서 어떤 면에서는 이 치킨이 맛이 얼마나 호불호가 갈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반증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 두 메뉴 다 나름대로의 매니아층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 아직도 그 맛을 그리워하는 분들도 꽤 있어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메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BHC가 당시 원하던 수준의 메가히트를 친 메뉴도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BHC 기업 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있었던 김충현 소장님도 2015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별코치와 요래요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어요. 개발자로서 좀 기존 치킨과의 정면 승부를 피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게 된다 하면서 말이죠. 자, BHC가 독립경영을 시작하고 나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메뉴들이 번번이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히트 메뉴, 그야말로 한방이 필요한 시점이 이른 거죠. BHC 메뉴 개발팀은 어떻게 하면 독창적인 메뉴를 개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7개월에 걸쳐 트렌드를 분석했다고 해요. 당시 핫플레이스였던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 같은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특히 이 젊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해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이들이 내렸던 결론은 바로 치즈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2010년대 중반에 특히 이 모 브랜드의 치즈 등갈비를 시작으로 해서 치즈 불닭, 치즈 쭈꾸미, 정말 온갖 음식에 치즈를 얹어 먹기 시작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치즈 사랑은 오늘날까지도 꾸준한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실제로 BHC가 주목하기 이전에도 이미 치즈와 치킨을 조합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2009년에 네네치킨에서 스노잉 치킨이 출시돼서 큰 인기를 거뒀었죠. BHC도 바로 이 치즈라는 거대한 트렌드에 주목을 했고요. 이 치즈와 어울리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조합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조합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이 뿌링클의 초기 컨셉은 사실 일종의 화이트 양념치킨? 그런 거에 가까웠어요. 마요네즈와 요거트, 크림으로 만든 하얀색 양념을 치킨에 버무리고 거기에 치즈 파우더를 찍어 먹는 방식이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약간 아까 보신 그 요래요래 치킨을 찍먹이 아니라 부먹 버전으로 만들려고 했나? 그런 느낌이죠. 기존의 양념치킨이라는 게 맨날 물엿, 케첩, 고추장 이런 붉은 소스로만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야심차게 개발한 신제품이 개발 후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평가가 영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출시가 취소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아주 신의 한 수가 나왔는데요.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바르는 양념과 찍어먹는 파우더, 이걸 서로 바꾸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2014년 11월 우리가 아는 치즈 시즈닝에 요거트 소스를 찍어 먹는 오늘날의 뿌링클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뿌링클이 맛있는 거야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뿌링클급의 메가히트를 만들어내려면 제품 퀄리티는 사실 기본이고요. 여기에 좋은 마케팅까지 더해져야 하는 법이거든요. 요즘에는 무엇을 파는가 보다도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도 하잖아요. BHC는 이 네이밍과 광고 전략에서도 기존 노선과는 다른 차별화 전략을 채택합니다. 메뉴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뭐가 됐든 무조건 일단 남들과는 다르게 하고 본다, 이런 정신이 있기라도 했던 건지 어쨌든 당시 치킨업계에서는 신메뉴가 나오면은 보통 그 소재 위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즈가 들어가면 치즐링, 매운 양념이 들어가면 볼케이노,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BHC는 이 시즈닝이 뿌려지는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뿌링클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고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정말 킥이 되었던 거는 바로 광고 모델의 기용이었어요. 전지현 씨를 전속 모델로 발탁한 게 그야말로 완전 대박을 터뜨린 거죠. 당시 치킨업계에서는 굽네 치킨이 소녀시대를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쓰는 게 거의 국룰처럼 유행처럼 번진 상태였어요. BHC도 실제로 독립경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걸스데이를 전속 모델로 쓴 적이 있었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로하스가 BHC를 인수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전속 모델을 전지현 씨로 변경한 겁니다. 정말 메뉴 개발 때부터 광고 모델을 기용하는 것 역시 남들과 똑같이 가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당시 조고든 대표는 이 전지현 모델안을 제안한 광고 대행사의 이야기에 단 10분 만에 결단을 내렸다고 해요. 이렇게 BHC가 2013년 6월에 전지현 씨를 전속 모델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타이밍이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면은 그해 12월에 바로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을 시작했거든요. 만약 이 계약이 몇 개월만 늦었어도 전지현 씨의 몸값이 훨씬 더 올라서 아마 전속 모델 계약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었을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뿌링클 광고나 그 전지현 씨 BHC 이 캐치프레이즈를 아예 못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별그대라는 드라마 자체도 워낙 대박이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안 그래도 톱스타였던 전지현 씨는 그야말로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게 됐는데요. 이게 또 치킨 브랜드 입장에서는 더 대박이었습니다. 별그대에서 아예 대사로 첫눈 오는 날에는 치킨의 맥주인데 라는 이 말이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아예 국제적으로 이 치맥 대란이 불었기 때문이죠. 별그대의 이 언급 한 번으로 시작된 치맥 열풍은 이 치맥이라는 단어 자체를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시켰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당시 조류독감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던 닭고기 시장이 이 드라마의 발언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활발해지다 못해서 막 3시간씩 줄을 서서 치킨을 사먹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소위 이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광고 모델 기용에 있어서도 참 운이 잘 따라줬던 BHC에게 또 다른 운이 한 가지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허니버터칩 열풍이었죠. 당시에 허니버터칩 유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오죽하면은 막 마트에서 꿀꽈배기에 꿀, 버터링에 버터, 칩포테이토에 칩 이거를 세트 상품으로 엮어가지고 이게 허니버터칩이다 이러면서 팔기도 했었을 정도니까요. 정말 억지를 부려가면서까지 이 허니버터칩 유행에 편승하려던 시도들이 있었던 그 정도의 대란이었는데 이게 뿌링클에게도 수혜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뿌링클 특유의 단짠한 맛이 허니버터칩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여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뿌링클이 치킨계의 허니버터칩이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인기몰이에는 가속이 붙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출시일로만 딱 놓고 보면은 허니버터칩이 2014년 8월 그리고 뿌링클이 그해 11월에 나온 거니까 허니버터칩이 먼저 나온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뿌링클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치즈가 핵심이었던 제품이고 또 제품 개발에만 7개월가량에 소요되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 제품이 허니버터칩 유행을 노리고 막 급하게 따라 만든 그런 미투 메뉴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니까 오히려 좋아인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뿌링클은 출시가 되자마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BHC 측에 따르면은 출시하고 불과 15일 만에 이 뿌링클의 매출 비중이 25%를 찍었다고 해요. 치킨업계에서 부동의 1위였던 후라이드마저도 제치고 단숨에 브랜드 매출 1위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현재 BHC 치킨 전체 매출에서 이 뿌링클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35%까지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20여 개의 메뉴를 운영하는 이 치킨업계에서 특정 메뉴 하나가 매출 구성비 20%를 넘기는 것조차 정말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매출 비중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출시 1년 만에 660만 개, 6년 만에는 5,200만 개, 9년 만에는 1억 개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1억 개요. 사실상 전 국민이 2번씩 먹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숫자죠. BHC 당연히 물 들어올 때 노를 제대로 저었습니다. 이 뿌링클의 성공을 단순히 이 단일 메뉴 하나로 끝내지 않았던 거예요. 아예 뿌링클이라는 것을 하나의 브랜드, 아예 하나의 세계관으로 확장을 시켜버린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뿌링 치즈볼, 뿌링 감자, 뿌링 소떡소떡, 아니 심지어는 진미채 튀김이나 볶음밥에까지 이 가루를 얹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뿌링클이라는 하나의 IP를 사용해서 온갖 사이드 메뉴에다가 이 마법의 가루를 뿌려대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숫자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뿌링클이 나오기 전인 2013년에 BHC 매출은 827억 원이었거든요. 2015년에는 1840억 원으로 매출이 2배 이상 껑충 뛰게 됩니다.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당시 치킨업계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다른 경쟁사들은 매출이 좀 줄어들던 추세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성장이니까 의미가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2년 BHC는 BBQ와 교촌을 모두 제치고 업계 매출 1위 탑을 찍게 됩니다. 이 뿌링클이 말이죠,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보니까 해외 판매량이 벌써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꾸준하게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까지 BHC가 진출한 나라가 총 7개국인데요. 이 7개국 모두에서 판매 1위 제품은 역시나 뿌링클이었어요. BHC 하면 뿌링클이라는 이 공식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먹혀들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메뉴 하나가 한 브랜드를 말 그대로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치즈 시즈닝의 치킨의 원조가 누구냐 이렇게 따져보면은 2009년에 출시된 네네치킨의 스노잉 치킨이었죠. 하지만 2014년에 나온 이 BHC 뿌링클이 스노잉의 아성을 뛰어넘어서 아예 이 치즈 시즈닝 치킨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자체를 시장의 주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패스트 팔로워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브랜드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